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물음표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면 이미 그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확인받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오늘 저는 그 물음표에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심리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절의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그 신호를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자가 관심이 없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은 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홀로 안고 삽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말하기 어렵죠. 남자라서 감정 표현하기 창피하다는 인식도 아직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 옆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대화의 온도가 영하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에게 3줄, 4줄 정성스럽게 보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디 가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런 안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애 초기 남녀 커플 3200쌍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관심 있는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길이는 상대방보다 평균 47% 더 길었고 반문하는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반문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사람은 자동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파스타 먹었어요. 라고만 답하고 끝난다면 어떨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한마디가 붙습니다. 너는요? 오빠는요? 이 2글자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화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녀의 SNS를 보면 그 시간 동안 게시물을 올리고 친구들 댓글에 답을 달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응답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즉각 반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밥 먹다가도 확인합니다.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봅니다. 그런데 당신의 메시지는 몇 시간 후, 심지어 다음 날 답이 온다면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일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티콘은 빠르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다고 대화를 이어가지도 않게, 이것을 정중한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의 메시지 길이가 비슷합니다. 질문과 반문이 오갑니다. 한쪽이 대화를 끊어도 상대방이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대화가 일방통행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매우 바쁜 분들 혹은 메시지 자체를 잘 안 하는 성격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신호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2번째 신호입니다. 시간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낸다. 고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의 정중한 버전입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요. 라고 제안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봐요. 이번엔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친구 약속이 있어서요. 이것 자체는 정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한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관심 있는 상대의 약속 제안을 거절할 때
78%의 사람들이 반드시 대안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라고요. 대안이 없는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차단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2번, 3번 반복되셨습니까? 한 번은 우연입니다. 2번은 패턴입니다. 3번은 답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자신을 탓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내가 부담을 줬나? 좀 더 기다리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다른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만납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 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리가 항상 단둘이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여러분을 끼워 넣는 식이죠. 이것은 여러분을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도 크게 부담 없는 사람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단둘이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3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보다 훨씬 정직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의 변형계는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게 웃고 있어도 몸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미국 UCLA 대학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님의 연구는 지금도 널리 인용됩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입니다. 38%는 목소리 톤, 55%는 신체 언어입니다. 즉, 그녀가 말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신호입니다. 발끝의 방향입니다. 같이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무의식적 도피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당신을 향해 있어도 발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신체 신호입니다.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가 핸드백을 두 사람 사이에 놓나요? 커피잔을 가슴 앞에 들고 있나요? 팔짱을 끼고 있나요? 이것들은 심리학적으로 물리적 차단막입니다. 당신과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자동으로 취하는 방어 자세입니다. 반대로 관심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상체가 당신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눈을 자주 마주칩니다. 세 번째 신체 신호입니다. 시선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 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 빈도는 평소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자꾸 확인한다면 지금 이 자리보다 다른 곳이 더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체 신호입니다. 감탄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상대와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웃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에도 웃게 됩니다. 눈이 커집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면 대화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큰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의 온도, 시간을 만들지 않음, 그리고 신체 언어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4번째 신호를 확인하실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4번째와 5번째 신호가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 신호입니다. 감정의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기억, 자신의 약한 부분, 심지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고민까지 꺼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노출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심 있는 상대에게 자기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와 지속성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노출이 거의 없는 경우 6개월 안에 관계가 단절된 비율이 89%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날씨 이야기, 최근 드라마 이야기, 업무 이야기, 오늘 점심 메뉴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공적인 영역의 대화입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힘들었다. 요즘 고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자신이 속상했던 경험, 가족 이야기,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꺼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그 감정의 창문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의 바름은 때로 가장 큰 거리감의 표시입니다. 항상 밝고,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의 반응을 기억해 보세요.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라는 답이 전부였나요? 관심 있는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라고 묻게 됩니다. 건조한 위로 한마디로 끝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연락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뒤늦게 SNS를 보고 알게 되나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명단에 없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범주에서 이미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어떤 단어로 부르나요?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나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좋은 분 만날 거예요. 우리 남매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분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만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연인 후보,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요. 한번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을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시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오빠, 친한 친구, 남매 같다는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연인 후보 카테고리에서 제외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른 남성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저 남자 어떤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괜찮은 남자 없어요? 라고 묻습니까? 이것은 그녀가 여러분을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다른 이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믿을 수 있는 오빠에게 연애 상담하듯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5번째 신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은 친구로 시작하면 나중에 바뀔 수 있지 않나요? 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대인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미 프렌드 존, 즉 친구 영역에 분류된 관계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전체의 12%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 중 대부분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정상 거리를 뒀다가 나중에 마음이 열린 경우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마음이 바뀌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화의 온도가 낮습니다. 반문이 없고 답장이 느리고 메시지가 짧습니다. 둘째,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절은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몸이 떠나고 있습니다. 발끝의 방향, 방어막, 스마트폰 확인이 신호입니다. 넷째, 감정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기 노출이 없고 공적인 대화만 합니다. 다섯째, 범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남매, 친한 오빠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도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감정이 한번 생기면 그것을 이성으로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과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미 거절의 신호를 보내는 상대에게 계속 접근한 경우 상대방의 거부감이 평균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정이나 일반적 친밀감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67%였습니다. 버텨서 이기는 경우보다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허전함과 아픔은 인간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빨리 없애려 하지 마세요.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슬픔을 느끼는 것과 슬픔 속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일주일, 2주일은 충분히 슬퍼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을 향합니다. 오늘 뭐 하나, 왜 답장이 늦나,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요즘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고 있진 않나?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자신을 향한 투자가 시작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 눈빛이 달라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린다, 라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세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세요. 연락이 끊겼던 좋은 친구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내가 가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타이밍의 문제이거나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선택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의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다.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이다. 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반응에 두면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거절은 그냥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아프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이것이 현재 여러분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더 매력적이었으면 달랐을까? 라고요. 하지만 연애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신호들을 알아본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를 하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몇 년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관심이 없을 때 보내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반문이 없고 대화 온도가 낮습니다. 메시지가 짧고 답장이 늦습니다. 둘째, 만남 제안을 거절하고 대안 날짜를 주지 않습니다. 셋째, 신체 언어가 방어적이고 시선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인 감정과 고민을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성이 아닌 친구나 오빠로 분류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첫걸음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 옆을 당당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와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